남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어떤 여자는 남자의 머릿속을 며칠, 몇 주, 심하면 몇 달까지 지배해버린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각인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라는 감각이요. 그건 외모도 몸매도 기술도 아니에요.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분위기, 호흡, 눈빛, 손길, 그리고 관계 이후의 태도까지요. 어떤 여자는 단 한 번의 관계로 남자의 뇌리에 깊은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은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죠. 남자는 그 여자를 떠올리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게 바로 홀린다는 감정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를 사로잡으려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깊이 빠져드는 건 전혀 다른 지점이에요. 그건 여자가 얼마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자신의 반응을 읽어주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순간을 함께 하는지예요. 한 번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감정적 연결로 이어질 때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성관계 한 번에 남자를 완전히 홀려버리는 여자들의 공통점 7가지를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도 성관계는 부담이에요. 우리는 흔히 남자는 성관계에서 항상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남자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상대방이 만족하고 있을까? 내 몸이 괜찮게 보일까? 같은 생각으로 긴장해요. 특히 처음 관계를 갖는 상대라면 더욱 그렇죠. 남자들은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자에게 깊이 빠지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결핍된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성관계는 그들에게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강렬한 애착을 느껴요.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남자는 육체적 쾌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남자들도 감정적 교감을 원해요. 단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성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더 깊이 있는 관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제 과학적으로 왜 특정 여자에게 남자가 깊이 빠지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뇌는 성관계를 할 때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에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이 호르몬은 신체 접촉, 특히 성관계나 스킨십을 할 때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재미있는 건 옥시토신은 단순히 육체적 쾌감만으로는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교감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이 분비되죠.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경험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요. 성관계에서 강렬한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이때 단순한 육체적 자극보다 감정적 교감이 함께 이루어지면 도파민의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계속 떠올리게 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도 중요해요. 성관계 중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과 흥분이 고조되지만 관계 이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과 안정감을 느껴요. 이때 상대 여자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안정감을 주면
남자의 뇌는 그 여자를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이런 신경학적 반응이 반복되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페로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고유한 채취와 페로몬이 있는데 이게 상대방의 뇌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여자의 냄새가 유독 좋게 느껴지거나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페로몬의 화학적 작용 때문이에요. 특히 성관계처럼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때 페로몬의 영향은 더욱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특정 여자의 냄새만 맡아도 그 여자를 떠올리게 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한 번의 관계로 여자에게 깊이 빠지는 건 단순히 육체적 쾌감 때문이 아니에요. 옥시토신, 도파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페로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강력한 기억과 애착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감정적 교감과 신뢰감이 있을 때 더욱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남자를 홀리는 여자는 기술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를 홀려버리는 여자들의 7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남자의 긴장을 녹여버리는 호흡 맞추는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성관계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해요. 호흡이 맞으면 두 사람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훨씬 더 깊은 몰입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남자가 긴장이 있을 때 여자가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에 맞춰주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져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호흡한다는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맞춰주는 여자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줘요. 이 여자는 나를 재촉하지 않고 내 속도를 이해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안도감은 남자가 더 자신감을 갖고 관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요. 호흡이 맞으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감각도 더욱 예민해지면서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주는 여자와의 관계는 남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익숙하고 리듬감 있는 여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숙련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자기 몸을 잘 알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여자는 남자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와요. 어색하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표현하고 리듬을 타는 모습은 남자를 빠르게 흥분시켜요. 이건 경험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있는 여자는 처음이든 100번째든 남자의 눈에는 굉장히 섹시하게 보여요.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 여자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 느낌이 남자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남자는 상대 여자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큰 쾌감을 얻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여자는 남자를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태도예요. 세 번째는 남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여자예요. 성관계에서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게 관찰력이에요. 남자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의 긴장도는 어떤지, 어떤 순간에 더 반응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여자는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남자들은 자기 반응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나를 진짜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여자에게 깊은 신뢰감과 애착을 느끼게 되죠.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에요. 자기 위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남자가 긴장하고 있으면 천천히, 편안해지면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식으로요. 이런 세심한 조절은 남자에게 이 여자는 나를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 감동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래오래 남아요. 네 번째는 소리와 표현을 아끼지 않는 여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반응이에요. 남자들은 여자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 자신감과 쾌감을 얻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엄청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 숨소리, 심지어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런 반응들이 남자를 더욱 흥분시키고 관계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자의 진심을 잘 느껴요. 진짜 느끼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본능적으로 알아채죠. 그래서 억지로 큰 소리를 내거나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진심이 담긴 반응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진심으로 기분 좋다는 걸 표현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강력한 각인을 남겨요. 다섯 번째는 터치가 섬세한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삽입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전신의 감각을 여는 터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남자들도 민감한 부위가 많아요. 목, 귀, 가슴, 허벅지 안쪽 등 같은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터치는 남자를 녹여버려요. 특히 남자가 긴장하고 있을 때 부드럽고 천천히 쓰다듬어주는 손길은 긴장을 풀어주고 감각을 깨워줘요. 섬세한 터치를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 여자는 내 몸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어디를 만지면 기분이 좋은지, 어떤 강도로 터치하면 좋은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터치는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단순히 삽입만 하는 관계보다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관계가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터치가 섬세한 여자는 남자를 홀려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자를 남자로 보게 해주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성관계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신이 강하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의 남성성을 인정해주는 표정, 눈빛, 말투를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같은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자신감과 만족감을 줘요. 이건 단순히 칭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남자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여자와의 관계는 남자에게 감정적 각인을 강하게 남겨요.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관계 이후의 태도가 따뜻한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관계 이후의 행동이 남자의 애착을 결정해요. 관계가 끝나자마자 차갑게 돌아서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는 남자에게 상처를 줘요. 반대로 관계가 끝난 후에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는 남자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관계 이후의 태도는 그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만족으로 끝날지 감정적 연결로 이어질지를 결정해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 여자는 나를 진짜 아끼는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느낌이 남자를 완전히 홀려버리는 거예요. 관계 이후에 함께 샤워하거나 가볍게 간식을 먹거나 그냥 껴안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남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이 일곱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기술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를 홀리는 여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 순간을 함께 즐기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와의 관계는 남자에게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깊은 각인을 남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일곱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 호흡에 맞춰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춰져요. 특히 남자가 긴장해 있을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에 맞춰주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려요.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어떤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연습해 보세요.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몸을 잘 알고 자신감을 가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태도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남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관찰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성관계 중에 남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호흡이 빨라지는지, 몸이 긴장하는지, 어떤 터치에 더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에 맞춰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남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심이 담긴 반응을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억지로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를 내보세요. 작은 신음, 숨소리, 심지어 좋아, 기분 좋아 같은 간단한 말도 충분해요. 진심이 담긴 반응은 남자에게 가장 강력한 보상이 되거든요. 터치를 연습하는 것도 추천해요. 남자의 몸에서 민감한 부위를 찾아보고 다양한 강도와 방식으로 터치해 보세요. 부드럽게 쓰다듬기, 살짝 긁기, 손톱으로 가볍게 훑기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남자가 어떤 터치를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섬세한 터치는 남자를 완전히 녹여버려요. 남자의 남성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남자를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걸 표현하세요. 너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같은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줘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 이후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관계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지 말고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남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 순간을 함께 즐기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사실 남자를 홀린다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둘 사이의 감정적 신뢰와 교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즐기려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깊은 연결이 만들어져요.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쾌감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불안해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만족할까 같은 걱정들이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진심이에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순간을 함께 즐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 순간을 즐기세요. 사랑과 성은 균형이 중요해요. 사랑 없는 성은 공허할 수 있고 성 없는 사랑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단순히 육체적 쾌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할 때 둘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후에 감정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 그런 감정이 더 커지죠. 그래서 관계 이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둘 사이의 신뢰와 애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관계는 단순히 한순간의 쾌감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진심으로 전해질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방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그게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요.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돼요. 그래서 남자를 홀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성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 몸매를 가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하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둘 사이의 감정적 교감이 얼마나 깊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남자를 진짜로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관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성 건강 팁을 알려드릴게요. 몸이 건강해야 성관계도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지거든요. 첫 번째로 골반적인 운동을 추천해요. 골반적은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강해지면 성감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쾌감도 강해져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골반저근이 강해지면 성관계 중에 더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남자에게도 더 강한 자극으로 전달돼요. 두 번째는 호르몬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 성욕과 감각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게 무너지면 성욕이 떨어지고 감각도 둔해질 수 있어요.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면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세 번째는 감각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감각은 자극을 받을수록 더 예민해져요. 평소에 몸의 다양한 부위를 부드럽게 만지고 감각을 깨우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특히 목욕할 때 천천히 몸을 씻으면서 각 부위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어떤 부위가 민감한지, 어떤 터치가 기분 좋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잘 알게 되면 성관계에서도 훨씬 더 풍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체력 관리예요. 성관계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체력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그러면 관계를 충분히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높여주고 근력 운동은 몸의 힘과 지구력을 길러줘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30분 정도씩만 운동해도 체력이 훨씬 좋아지고 그게 성관계의 질로 직결돼요.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성기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감각도 예민해지고 쾌감도 강해져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금연이 중요해요.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또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감각도 둔해져요. 하루에 최소 78시간은 자는 게 좋아요.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게 좋아요. 충분히 쉬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게 성관계의 질로 이어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성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성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성관계 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9번째는 영양 섭취예요. 균형 잡힌 식사가 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성 기능에 도움이 돼요. 아연은 굴, 쇠고기, 호박씨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는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에 풍부해요. 오메가3는 연어, 고등어, 견과류에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면 성 건강이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문제, 빈혈 같은 건 성욕과 감각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성관계의 질도 훨씬 좋아져요. 건강한 몸에서 풍부한 감각과 강한 쾌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남자를 홀리는 건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 순간을 함께 즐기려는 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자신감에서 나와요.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쾌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한 번의 관계가 인생의 관계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감정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깊은 연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연결은 한 번의 관계를 넘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관계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 순간을 즐기면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기억하세요. 호흡을 맞추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섬세하게 터치하고 남성성을 인정해주고 관계 이후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에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어색한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까지도 함께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관계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한 번의 관계로 남자를 홀리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과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